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2천억 달러가 브로드컴 실적에 얼마나 언제 들어오느냐죠. 왼쪽부터 보시죠. 헤드라인이 말하지 않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성비입니다. 온라인에 JP모건이 2천억 달러의 95%가 메모리라고 추정했다는 얘기가 널리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1차 매체 어디에도 없고요. 원문 리포트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숫자를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안 된 걸 확신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확인된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 공식 보도 자료에는요. 파운드리 부분에 명시된 브로드컴 제품은 통신 칩 하나뿐입니다. HBM은 브로드컴의 차세대 AI 가속기 전체에 들어가고요. 이 두 사실만 놓고 보면 2천억 달러의 대부분이 메모리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다고 보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딜은 삼성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 대박이라기보다는 HBM 장기 공급 프레임워크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잡았다는 서사는 공개된 문서가 받쳐주지 못합니다. 둘째, 명시된 제품이 AI 가속기가 아니라 통신 칩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구성력이 없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넷째, 시간축입니다. 2030년까지입니다. 2026 회계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실질적인 돈은 2028년에서 2030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은 보유기간을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먼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보시죠.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망 이원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올해 3월 24일 로이터 보도에서 브로드컴 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SMC가 생산 능력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2027년에는 캐파를 늘리겠지만 그게 2026년 공급망의 병목이 됐다. 브로드컴의 2026년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었습니다. 만들 수만 있으면 다 팔리는데 만들 데가 없었던 것이죠. 둘째, 이게 더 실질적인 효과인데요. 통신칩 물량을 삼성으로 넘기면 TSMC에서 쓰던 선단 공정 슬롯과 코어스 패키징 슬롯이 비게 됩니다. 그걸 마진 높은 XPU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AI 매출 증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AI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됩니다. 셋째는 HBM 물량 확보. XPU 한 대당 들어가는 HBM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HBM이 없어서 못 만드는 시대입니다. 2029년까지 물량을 미리 잠그는 것 자체가 경쟁 우위입니다. 넷째, 협상력입니다. TSMC가 2027년 웨이퍼 가격을 5에서 10% 올리는 것으로 고객사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니케이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2나노가 포함되는지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간의 돈은 3만 달러에서 3만 3천 달러도 구체적 숫자는 확인된 게 아니니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대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래 보시면 이게 제일 정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7월 27일 프리마켓에서 2.1% 올라 389불에 끝났습니다. 시가가 389불 41센트였고 그게 그날의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383불 플러스 0.34%로 끝났습니다. 장중 저가는 373불이었습니다. 갭이 그대로 메워진 겁니다. 참고로 MOU 서명일이 7월 24일에는 브로드컴이 오히려 2.7%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8% 올랐고 SK하이닉스는 그날 3.24% 올랐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2천억 달러는 계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매출 뉴스가 아니라 공급 리스크가 줄었다는 뉴스로 읽는 게 정확합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올릴 근거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넉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3막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막 급등입니다. 3월 30일 293불에서 이번 사이클 저점이었습니다. 거기서 6월 3일 장중 495불까지 갔습니다. 두 달여 만에 69% 상승입니다. 종가 기준 최고는 6월 2일 481달러, 사상체효과는 6월 3일 장중에 찍은 495불입니다. 이권의 동력은 AI 수주 폭증 기대였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미 다 올라버린 거죠. 2막은 급락입니다. 6월 4일 하루에 12.6%가 빠졌고요. 41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 중에서도 2027년 목표 상향 부재였습니다. 여기에 AI 관련주 전반에 멀티플 압축이 겹치면서 7월 2일 36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한 달 만에 25% 하락이었습니다. 3막이 지금입니다.
박스권입니다. 7월 2일 이후 385불에서 401불 사이를 3주 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7월 17일 장중 저점이 357불, 7월 22일 고점이 396불입니다. 그리고 지금 383달러, 딱 중간입니다.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급락 당시 하루 8천만 주 넘게 터졌던 게 지금은 1,500만에서 1,900만 주 수준입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시간 조정입니다. 아래 숫자 정리해드리면 52주 밴드가 281달러에서 495불, 지금 딱 중간보다 조금 위입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2.6%, 7월 17일 저점 대비는 플러스 7.1%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연초 대비로는 플러스 10.7%입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지금 이 자리가 고점 추격 자리도 아니고 바닥 잡는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매한 중간이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정확한 레벨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분석입니다. 이 장이 오늘 실전에서 제일 쓸모있는 장일 것입니다. 레벨을 위해서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저항 3번입니다. 481불에서 495불, 6월 2일 종가 최고, 그리고 6월 3일 장중 사상 최고 구간입니다. 여기는 당분간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항 2번입니다. 411불입니다. 그리고 414불입니다. 6월 18일 반등 고점이 411불이었습니다. 급락할 때 만들어진 갭 매물대이기도 합니다. 저항 1번이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389불입니다. 5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389불,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이 399불입니다. 그리고 7월 9일 종가 401불 11센트가 이번 박스의 상단입니다. 이 구간이 겹쳐 있습니다. 저항이 겹치면 그만큼 뚫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가가 383불입니다. 21선 382달러 바로 위에 걸쳐 있습니다. RSI는 48.4로 완전 중립입니다. 과열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닙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요. 지지 1번 365불입니다. 201선이 365달러 16센트입니다. 7월 17일 종가가 370달러 83센트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3주 사이에 두 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검증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지지 2번입니다. 357불에서 360불 선, 7월 17일 장중 저점이 357불, 7월 2일 종가가 360불입니다. 여기서 박스 하단입니다. 이게 깨지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지지 3번입니다. 330불에서 345불, 2월과 3월에 만들어진 매물대입니다. 박스가 아래로 깨지면 다음 정착력이 여길 것 같습니다. 오른쪽 기술적 진단 요약하면 21선 위에 겨우 있으니 단기는 중립입니다. 51선 아래에 있으니 중기 추세는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51선을 못 넣으면 추세 전환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200일선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조정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박스권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358달러에서 401불, 폭이 약 12%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동안은 하단에서 분할, 상단에서 관망이 원칙입니다. 401달러를 종가로 돌파하면 추세 전환 신호로 보고 414불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357달러를 종가로 이탈하면 박스 하향 이탈이니까 330에서 345불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깨는 방어세가 뭐냐? 9월 3일 예상되는 3분기 실적입니다. 아직 회사가 공식 확정한 날짜는 아니고요. 그동안의 패턴과 일정 사이트 기준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박스 중단입니다. 좋은 자리도 나쁜 자리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 전략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비싼지 싼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2,650조 원. 참고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1,470조 원 정도 되니까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의 한 1.8배 정도 됩니다. 선행포가 32.9배입니다. 2026년 컨센서스 주당 순이익이 11달러 63센트로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 11달러 63센트는 조정 EPS, 그러니까 난갭 기준입니다. 회사가 보고하는 갭 기준 EPS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후행 갭 기준 퍼는 63.6배입니다. 퍼가 63배에서 33배로 반토막 같은 얘기를 들으시면 그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갭에서 난갭으로 기준을 바꿔서 그런 겁니다. 같은 기준끼리 비교하셔야 됩니다. 2027년 기준 선행퍼는 약 24배로 집계됩니다. 패그가 0.51인데요. 이 숫자는 제가 오늘 조심해 쓰겠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패그는 후행 기준입니다. 후행 갭 이익이 124% 급증한 걸 분모로 쓴 값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요인이 만든 자리라서 성장 대비 싸다의 근거로 쓰기에는 약합니다. 아래줄 보시면 EV 대비 매출이 2026년도 보면 17.6배고요. 후행 기준으로는 24.8배입니다. 이건 확실히 비쌉니다. 2026년 회계연도 컨센서스 매출이 1,060억 달러, 66% 성장입니다. EPS 11달러 63센트, 70.5% 성장입니다.
배당은 연 2달러 60센트, 수익률이 0.68%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로는 뭐 별로 볼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월가 컨센서스는 왼쪽입니다. 평균 목표가가 집계 기준에 따라서 493불, 525불, 현재가 대비해서 29에서 37%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48명 중 강력 매수가 43명, 그 다음에 보유가 4명, 매도는 0명입니다. 최고 목표가 675달러, 최저가 375달러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신뢰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이미 모두가 낙관적이라 추가로 좋아질 여지가 적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싸서 사는 주식이 아닙니다. 성장률이 유지되는 한 정당화되는 가격이고요. 성장률이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강세와 약세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양쪽을 봅니다. 강세 근거 5개 보겠습니다. 첫째, AI 매출이 143% 늘었고 분기 신규 수주가 300억 달러 넘었습니다. 출하 대비 3배입니다. 둘째는 수요 가시성이 2028년까지 확보됐고요. 2027년 AI 매출 1000억 달러 이상 목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못 올렸다고 욕을 먹었지만 어쨌든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셋째, 네트워킹이 AI 매출의 약 40%입니다. 이게 제가 브로드컴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GPU가 이기든 ASIC이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분야입니다. 넷째, 잉여현금 흐름 마진이 46%입니다. 소프트웨어 영업이익률은 79%, 성장에 필요한 돈을 자기가 벌어서 씁니다. 증자할 일이 없습니다. 다섯째, 고객 잠금입니다. 애플이 2031년까지 오픈 AI 엔트로픽 메타가 단연 계약, 여기에 이번 삼성 공모까지 붙었습니다. 약세 근거 5개입니다. 첫째는 구글 TPU 점유율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크리 기준 95%에서 80%, 65%까지 낮아진다고 예상합니다. 미디어텍이 들어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27년 목표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총이익률 희석입니다. 77%에서 74% 가이던스입니다. 칩을 시스템이나 렉 단위로 팔면 매출은 커지는데 마진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AMD 방송 때 같은 얘기를 했었죠. 셋째는 VM웨어 문제입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고객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경쟁사인 뉴타닉스가 3만 개 고객이 떠났다고 주장한 거라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쟁사 주장은 항상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넷째는 고객 집중입니다. 핵심 XPU 고객이 6군데인데요. 회사가 설명 밝힌 건 구글, 엔트로픽, 오픈 AI, 메타 4곳뿐입니다. 나머지 2곳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상위 5대 고객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흔들려도 타격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밸류에이션. 선행 32.9배는 매 분기 비트 앤 레이즈를 요구하는 가격대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시나리오 3개를 만들었습니다. 베어 시나리오 확률 25%입니다. 330에서 358불 선, 박스 하단 357달러를 종가로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방아쇠는 9월 3일 실적에서 27년 목표를 또 동결하거나 낮추는 것입니다. 구글 물량 이탈이 숫자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설비 투자가 둔화되는 것입니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확률은 50%고요. 358불에서 440불. 박스를 유지하다가 완만히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3분기 실적이 가이던스에 부합하고 AI 매출 160억 달러를 달성하면 이 경로입니다. 1차 확인 신호는 51선 389불에서 399불 회복입니다. 불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25% 놓고요. 470에서 580불 이상 봅니다. 27년 AI 목표를 상향하거나 새로운 XPU 고객이 공개되는 경우입니다. 401달러를 뚫고 414달러를 넘어서면 컨센서스 영역인 493에서 525까지 길이 열립니다. 이 확률은 9월 3일 실적 결과에 따라 즉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왼쪽이 분할 매수 플랜입니다. 현물 기준입니다. 1차 전체 계획 물량의 30%를 375불에서 383불 사이에 담으십시오. 지금 구간입니다. 21선 부근이죠. 2차 35%를 365불에서 370달러 201선 구간입니다. 3주 동안 2번 지지가 확인된 자리입니다. 3차 나머지 35%를 355달러에서 360달러 박스 하단이고 7월 17일 저점대입니다. 손절은 종가 기준 352불, 하드스탑은 345불입니다. 박스 하단 357불 중요합니다. 종가를 깨지면 그림이 바뀌는 거니까 거기서 조금 여유를 두고 352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입니다. 확인 매수입니다. 401달러를 종가로 돌파하면 그때는 추격해도 됩니다. 박스를 위로 깬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인 매수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방향이 확인된 뒤에 사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스럽습니다. 오른쪽입니다. 9월 3일까지 봐야 할 관전 포인트 3개. 첫째는 이게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27년 AI 매출 목표를 1000억 달러를 상향하느냐. 6월에 안 올려서 12.6% 빠졌었습니다. 이번에 올려주면 주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가이던스 89억 달러를 회복하느냐? 지난 분기 미스가 급락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셋째, 총이익률이 74% 가이던스를 지키는지, 그리고 7번째 XPU 고객 발표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원칙 4개가 있습니다. 이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중은 포트폴리오의 3에서 5% 이내, 한 번에 다 담지 마십시오. 레버리지와 신용은 금지입니다. 9월 3일 실적은 양방향 갭 리스크가 있습니다. 6월에 하루 12.6% 빠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삼성 MOU를 매수 근거로 쓰지 마십시오. 그건 2028년에서 2030년 얘기가 될 겁니다. 뉴스가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맞아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스권에서는 안 사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천억 달러짜리 헤드라인이 나온 날 주가는 0.34% 올랐습니다. 프리마켓에서 2% 넘게 올랐다가 종가에는 다 반납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준 겁니다. 브로드컴은 여전히 AI 인프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네트워킹이라는 통행세 사업을 쥐고 있고 현금을 넘치고 고객은 2028년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좋아합니다. 다만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은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죠. 엔비디아 때도 그랬고 AMD 할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뉴스로 사는 구간이 아닙니다. 9월 3일 숫자를 기다리면서 아래에서 천천히 모으는 구간입니다.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스가 위로 뚫리면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빠진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오늘 브로드컴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단단하고 펀더멘탈 좋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눌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차곡차곡 좀 저가에 잡으신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놓인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